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저임금 이제 금명간의 결정이 나는군요. 네, 원래는 이제 14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내일이고요. 요 때가 결정이 된다고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게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14일 결정이 예정돼 있으니까 14일 결정이 예정된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내일 결판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연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양 측의 대립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거든요. 예. 과거 같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워낙 노동자 쪽에 불리한 조직 구성이었고 노동자위원들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그냥 쌩까고 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지금 사측의 반발도 상당히 강한데 이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시하고 내일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건 제 예상이고 제 예상이 늘 틀려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극적인 타결점 혹은 정서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결정이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뤄지는 게 좋겠다는 저의 소망도 사실 좀 많이 담긴 예측이기도 해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9명, 사용자 대표가 9명, 공익위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표결을 하면 사실은 공익위원들이 전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자기들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양측이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할 때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원래 협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쪽이 카드를 공개할 때에는 자기들 주장을 최대한 반영한 최대치를 부르고요. 협상 테이블에서 격차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열리기 전에 노사양 측이 벌이는 격렬한 공방도 언론은 막 세상이 망할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그렇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공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격렬하게 싸우는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일면 제목이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 여기서부터는 더블 쿼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하겠다. 이것도 역시 전략이겠죠. 협상 전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실제로 자영업자들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편의점주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도 맞고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그분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요.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 그게 세상이 망할 것 같다 이런 표정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공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협상하다 보면 테이블 박차고 뛰어나가고요. 불참 선언하고 우리 파업하겠다 집단행동하겠다 원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너무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보면서 마음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최저임금위원회 중에 뭔가 칼로 무베듯이 이야기하기에 제일 난감한 위원회가 올해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송 녹음하는 시간이 12일 오후 5시인데 이 시간 기준으로 보면 요전까지는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파행이 이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노동자 쪽에서 주로 불참을 했었지만 이제는 노동자 쪽에서도 불참하고 사용자 쪽에서도 불참하고 지금 약간 난장 비슷하게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쟁점이 개인적으로 저를 상당히 괴롭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원회의 최대 쟁점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조금 여유 있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좀 높이고 5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좀 여유가 없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좀 낮게 적용하자,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에요. 이게 지금 사측에서 주장을 하는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10일에 열렸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공익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익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 쟁점 자체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아픈 구석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칼로 무베듯이 딱 잘라서 이쪽이 옳아요, 저쪽이 옳아요 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나요? 최저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두 집합체, 세력 간의 힘겨루기입니다. 노동 vs 자본의 전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쟁점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잡히면 지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가장 원하는 곳이 편의점주 분들일 거예요. 당연히 5인 이하 사업장이시고 수익의 상당액을 본사로 송금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월 버는 수입들이 상당히 약한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편의점주 분들의 반발이 제일 강력합니다.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었고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해달라. 우리는 지금 이걸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는 휴업도 지금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논쟁이 왜 아프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논쟁의 쟁점은 노동 대 자본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노동 대 노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끼리의 전쟁이에요. 편의점주 분들이 말이 사장님이지 이분들을 사용자 혹은 자본가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점포 하나 갖고 있는 노동자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론적으로는 자본가들의 주장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현실은 노동자들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라고요. 아주 냉정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취약한 두 계층이 이해관계가 상충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해결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예.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저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란 건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포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원가 이하로 못 팔듯이 노동자들도 노동력이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가라는 건 당연히 생계의 보장이 돼야 됩니다. 먹고 자고 입고 이동하고 통신하고 이 기본 생계의 보장이 돼야 노동력을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본 생계비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일한다고 200은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편의점주 입장에서 보면 알겠는데 그럼 우리 생계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계와 편의점주의 생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편의점주 분들이 실제로 돈을 엄청 벌어서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2호점, 3호점 내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편의점주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 문제는 높은 월세, 그리고 뭐 본사가 떼가는 막대한 돈, 그리고 부당한 카드 수수료의 구조, 요런 문제지 그걸 왜 최저임금 탓을 하느냐 이 말도요. 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요 시점의 현실에서 쉽게 막 뱉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론과 현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월세가 해결됐느냐? 안 됐잖아요. 본사가 떼가는 돈 해결됐느냐? 이것도 안 됐어요.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이거 아직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주 분들께 야 그런 거나 투쟁 제대로 해라. 왜 애먼 최저임금 가지고 난리냐라고 말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막말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최저임금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더 위험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도마에 오르면요. 제일 약한 을들, 우리나라의 민중들의 연대가 박살이 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년에 또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먼저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되는 두 을들, 가장 취약계층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편의점주분들은 노조를 증오하게 되고 노조는 자영업자들이 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딱 부러지는 답이 없어요. 제가 요즘 반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공부가 되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일단 아주 어설프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국지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을 굳이 14일에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지금 을들끼리 붙은 싸움에서
양쪽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돼요. 이건 다른 종류의 노사 양측의 싸움과 달리 한쪽이 힘을 갖고 밀어붙이고 표결로 결정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좀 끈질기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로 이건 저에 대한 치열한 반성문이기도 한데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른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혹은 노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연대성을 보곤 하는데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양쪽의 상생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느냐, 이건 좀 많이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내년에도 또 이 문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꼭 10,000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100점 만점에 뭐 99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2020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1,000원이 되면 목표 달성했다 뭐 빠바바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9,999원이면 야 달성 못했다 공약 파기다 이런 문제도 아닌 겁니다. 요는 2020년 때 그만큼 우리 민중들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의 삶이 적절한 생계를 보장받는 복지국가의 수준에 오르느냐 지금 요 문제가 관건인 거죠. 그 숫자 10,000원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결국 그 복지국가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게 2020년이 아니더라도요. 언젠가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2021년이 될 수도 있고 2022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간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을들끼리 치고받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한두 해 연기한다 한들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길어봐야 2년인데요. 아무리 미뤄도 2020년에는 또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노동계 쪽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좀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투쟁하는 마음, 설득 이런 게 필요해 보여요. 재벌들하고 싸우듯이 자영업자들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4일 결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대로 가면 표결로 밀어붙이면 구조상 양쪽 다 불만이겠지만 자영업자의 불만이 더 많은 상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일을 찾아보고 뭐 이런 정서적 공감대를 찾아가는 노력이 올해 꼭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게 많이 알려진 소식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뿌듯하고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뉴스가요. 10일에 민주노총과 한상총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과 중소상공인 보호정책 실현을 모토로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을들의 연대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고 시도라고 봤습니다. 이 한상총련이라는 곳은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라는 단체인데 아주 큰 단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체가 민주노총과 함께 신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반대한다. 그리고 노동자 중소상인 함께 살기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런 연대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참 잘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가 지난 1년 동안 훨씬 더 활성화됐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처럼 거의 을들끼리 감정을 완전히 상하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이때 기자회견 보면 인태현 한상총련 상임회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 갈등 속에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처럼 묘사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중소상인들이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대형 유통재벌의 시장 독점 문제, 재벌 가맹점 사이의 수탈체제, 유통재벌에 비해서 2, 3배나 높은 카드 수수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임대차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맞는 말이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요구하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표명했었다. 2018년 최저임금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상인들과 함께 임대료 수수료이나 유통재벌 엄격 규제 등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맞는 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단체의 연대처럼 좀 상시적으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올해 감정 상하는 건 감정 상하는 거고 이 상시적인 연대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이 을들끼리 치고받는 상황이 또 재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연대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 민주노총 분들에 대한 많은 존경심을 전제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연대의 핵심은 자영업자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민주노총이에요. 이런 연대를 선언하면서 임대료 수수료이나 유통재벌 규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참가적인 연대를 넘어서서 정말로 주도적 연대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을들의 갈등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분열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민주노총의 책임이 막중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가맹3권, 노동3권에 준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지금 남아있고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굉장히 시급해요.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에 노동계가 진정성 있는 투쟁에 나서면 중소상인들과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명분도 가지게 되죠.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브리핑에서 딱 부러지게 이게 정답이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정쩡하게 어버버거려서 되게 죄송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서로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 14일 결정을 조금 늦추는 게 좋아 보이고요. 감정의 골을 최대한 덜 상하게 하는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브리핑이 많이 부족했는데 저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회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 부족한 고민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략을 앞세워서 자영업자와 노동계의 틈을 벌리려 하는 수구 언론들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업종별 차등금을 적용하자는 경총 쪽의 주장이 사실은 그런 분열을 획책하는 전술이 굉장히 강했다고 봐요. 그 점에서 자영업자들과 노동조합을 완전히 갈라놓으려는 전술적 일환이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거기에 평소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면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노동자들이 위원회 박차고 나가도 언론 보도에 한 줄도 안 나왔던 것들이 그렇죠. 늘상 그런 떼쓰기만 하는 집단으로 인상을 굳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번 판에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을 완전히 분리시겠다고 작심을 한 것처럼 언론에서 때리기 시작하는 이 행태도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는 우리가 언론 환경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쌓아본 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극복해 나가고 을들끼리 연대하는 방안을 좀 차분히 진지하게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